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2차 확산과 함께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이제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은행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못하자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요, 달러 보험료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달러 종신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험인 만큼 이 시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치료할 텐가 아니면 포기할 텐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안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는 보험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안전자산, 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 달러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이 늘자 이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의 선택, 과연 달러 종신보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김종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플랜 A 강의를 맡은 김종혜입니다. 왜 달러가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통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달러 종신보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행복하게 살았던 배우자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잘 굴러가던 자동차의 4가지 바퀴 중에 어느 하나의 바퀴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로, 어떤 말로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희망사항인 거지, 떠난다라는 것은 팩트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남겨놓고 떠나신 남편을 우리가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붕어하셨다, 이렇게 극존칭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빚 또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남겨놓고 떠난 남편, 과연 여러분들은 이분들한테 어떤 돌아가셨을 경우에 어떤 인사말들로 하기를 원하시나요? 또한 남겨진 배우자한테 10억 원을 남겨놓은 남편의 배우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빚 또는 1,000만 원을 남겨놓고 떠난 남편의 배우자는 우리가 과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내가 한평생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떠나고 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인사말은 무엇일까?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어떤 멘트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넣는 보험료로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종신보험의 종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경우 변액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일반 예정 적립금에 투자되는 것들을 일반 종신보험이다. 내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달러 종신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에 나온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것들은 무해지 종신보험이다.
점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보험 형태의 종신보험 등 이렇게 다양한 종신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에 투자되는 달러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지킴이 글로벌 통화. 왜 달러가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통화라고 이야기하고 왜 달러 종신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를 지수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피처럼. 근데 얘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이 되면 환율이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환율이 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달러 인덱스 지수 또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내가 투자하는 돈을 과연 우리나라의 원화로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이제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매년 통화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매년 6.7%의 통화를 발행하고 있고 미국의 US 달러 같은 경우는 5.7, 중국 같은 경우는 10.3을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통화를 발행하는 양이 많아지는 한국과 중국은 원화 가치나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보다 적게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팁으로 1달러를 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똑같이 1,000원을 줬었죠. 하지만 현재 여행을 가시면 1달러를 주는 거는 좋아라 하지만 1,000원을 주는 거는 팁도 적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시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입하는 종신보험도 원화 1억 원을 지금 가입을 했을 경우에 저는 지금 당장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입을 하잖아요. 30년 후에 내가 사망했을 시점에 우리 가족들한테 가져가는 돈은 물가가 3%로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5,2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달러로 86,000불을 가입하신 분은 30년 후에 내가 돌아가셔도 86,000불을 가족들한테 남겨주겠죠. 근데 이 시점에 원화가 올라가 있으면, 환율이 올라가 있으면 원화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이고 환율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달러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를 좀 분산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분산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 세계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4%,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8%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입하는, 내가 모으는 자산을 모든 것들을 분산 투자하다고 하듯이 이제는 통화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MF를 겪었을 경우에 외화 보유고 때문에 IMF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발 위기를 겪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2019년 대한민국의 외화 보유고는 4,007억 달러라고 합니다. 약 100%, 100배 이상의 어떤 이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라는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의 가정 경제, 내가 모으고 있는 자산은 아직도 원화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부 달러로 위치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달러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왜 달러가 중요한지,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학을 원하십니까? 57.4%가 그렇습니다.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IMF 당시 유학을 갔다가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자녀들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유동자금을 인출해서 자녀의 유학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오래 살게 되면
뭐 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사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달러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통화를 받으신다라고 할 경우에 보험금을 여러분들은 달러로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로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달러 보험들이 나오고 현재 출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우리 생활에 정말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달러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제가 이제 1억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달러로 84,000불 정도가 되는데요. 15세 남자가 15만 4천 원, 여자는 13만 7천 원, 그리고 25세 19만 원, 40대 27만 원, 50대 35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자분들 거를만 제가 이제 합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15세 아이가 1억 불, 8만 4천 불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3,28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이프인 경우에는 8만 4천 불을 받으실 거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겪게 되는 이 장수가 왔을 경우에도 거의 8만 4천 불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늦게 가입을 하면 할수록 총 불입해야 되는 보험료는 많아지지만 내가 수령해야 되는 연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금 또한 똑같이 8만 4천 불을 1억 원을 가입을 받아가시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총 납입보험료 50대에 다시 파시는 분들은 7,400만 원을 넣으시고 보험금 1억을 수령하시는 게 되겠죠. 이 그래프를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험은 가장 어렸을 때 빠르고 일찍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지킴이 글로벌 통화 달러 종신보험을 저는 일석육조의 효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프의 경우가 생겼을 때 위험보장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급 최저보증 2.7%의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환급금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담당 주치의를 배정해드리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는 가장 좋은 의사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 수요 대비. 앞으로 달러가 우리나라와 정말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얼마만큼 우리들한테 수요로 필요하게 될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그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달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화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낮은 환전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달러 종신보험의 6가지 장점을 이렇게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레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이렇게 큰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을 만나본 건데요. 자,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은요. 하지만 정말 신혼이시거나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요. 한 번이라도 종신보험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으로 이 사망 보장도 대비를 하시고요. 중간에 꺼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 모든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를 활용해서 환자에까지 얹어서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해 보시면 좀 스마트한 시청자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종혜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는 종신보험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환급률이나 추가납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이제 환급률, 추가 납입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도 보다시피 얘는 보증 이율을 2.7%를 보증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고요.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 4월 이후로 해서 이제 모든 보험사들의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이 2배에서 1배로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배의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이제 환급률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장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율이 물론 이렇게 지금보다 떨어질 경우도 있지만 상승할 경우들이 더 많고 앞에서 얘를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셨듯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얹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 종신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같이 이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도 환급률, 추가납 모두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도 최저 2.7%의 금리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환차익까지 이런 장점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보험을 선택해보시면 더욱더 똑똑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은행에도 달러 예금이라는 게 있던데 달러 종신보험과 차이점 어떻게 돼요?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표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달러 예금은 여기서 보듯이 1년에서 3년 단기 상품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달러 종신보험들은 평생 확정 1.7%를 보증해주는 종신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종신보험은 단기, 장기 뭐 그 차이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원화를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내 재산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매월 달러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를 세무조사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험은 해약하거나 인출하기 전에는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노출시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를 할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환전할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쌓여지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 환전 수수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플들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어플들을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인출을 실행하시고 출금할 수 있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환전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달러 예금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달러 종신보험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은행의 예금은 단기 상품이고요. 보험은 장기 상품이죠. 핵심은 비과세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입금을 할 때 내가 입금하는 돈이 노출이 되는 이 달러 예금과는 달리 이 보험료를 입금할 때는 전혀 이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비과세 혜택도 누려갈 수 있는 게 달러 종신보험의 장점이 된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종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 정말 일석육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이왕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우리가 안정적이면서도 시대의 흐름까지 잘 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건 달러를 활용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달러 종신보험 지금 가장이신 분들 그리고 가족을 좀 지켜주는 보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24시간 활짝 열려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고 꼼꼼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치료할 텐가 아니면 포기할 텐가라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주제인데요. 조소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덜컥 좀 겁이 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플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지금 주제를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돈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 때문에 치료를 하고 싶지만 좀 비싸다 보면은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주제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보험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1억 원대 1,000만 원 비교해 주셨어요. 이거 네, 어떤 네. 거예요? 이제 공 하나의 차이인데요. 공 하나의 차이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공 하나의 차이로 1,000만 원에서 1억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1,000만 원을 선택할 것이냐, 1억을 선택할 것이냐의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암보험이 1억 원이 준비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은요. 너무 훌륭하죠. 네.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면서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암이라고 하면은 걸릴 확률을 봤을 때는 나는 보험을 가지고 있어 예. 라고 할 경우에는 한 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은 실손 을 가입을 하시죠. 예. 국민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손을 가입이 되어 있고 이제 나는 보험이 2개야 라고 할 경우에는 실손과 보통 암보험. 네. 왜 암은 뗄 수가 없는 예. 걸까요?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건데요. 이제는 국민 중 3명 중 1명은 암이 걸릴 확률이 높고 퍼센트도 36.9%가 발생률이라고 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확률 봤을 때 36.9% 그렇게 높은 건가?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아나운서님 저 그리고 여기 계신 시청자님이라고 3분으로 봤을 예. 경우에는 3분 중 1명은 이미 암이 걸리셨거나 아니면은 3분 중 1분은 언젠간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생각해 보면은 가족 뭐 3명은 될 테니까 자녀까지 네네. 우리 가족 중에 1명은 살아가면서 언젠가 암에 덜컥 걸릴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로 들면 저희 할아버지와 삼촌도 이미 암이 걸리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했고요. 또한 암 사망 확률도 예. 이제는 신장이나 뇌 쪽으로 사망하시는 확률도 높지만 아직까지도 암이 단연 1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사망률을 봐도 지금 그래프를 봐도요. 네네. 암보험이 꾸준히 암에 대한 사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는 부작용 때문도 있습니다. 네. 네, 신기술도 있지만 신기술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걸로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제 수술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을 받으시면 사망하실 확률이 더 높으신 게 맞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저희가 어떤 좀 표로 살펴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은 저희가 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네.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약물 치료를 하십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암 환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어떤 게 이미지가 그려질까요? 암 환자분이시다. 암 환자다 하면은 네. 일단 딱 봐도 아파 보이고요. 네, 아파 머리카락 보이고. 빠지고 네. 살도 쭉쭉 빠지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예.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항암 치료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예.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항암 치료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암 치료를 하면서 요새 나온 게 개구충제로 치료를 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한창 뉴스에서 떠들썩했고요. 약국에서 저도 혹시 몰라서 물어봤는데 네. 다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실제 예로 저희 삼촌이 암이 네.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충제를 찾으셨어요. 근데 진짜 품절이 됐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정말 비싼 가격에 예. 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 구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치료를 하고 싶고 또 네. 낫고 싶은데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도 맞지만 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맞습니다. 어떤 네. 다른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네, 것 너무 같아요. 진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보통은 그냥 일반 항암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되지만 예. 네, 새로 나온 면역 항암 치료 비료는 1년에 한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오. 국민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 네,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 치료를 3번 정도를 하셔야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시는 건데 그럼 일반 치료를 그냥 일반 항암 치료를 3번 정도 할 경우에는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미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구충제로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암 치료를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신의 치료 기법들 어떤 거 나와 있어요? 네, 최신의 치료 기법은 첫 번째는 중입자선 치료인데요. 네. 중입자선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지만 네. 정확히는 몰라요. 중입자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항암 방사선은 네.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이면서 그 암까지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신 분들도 있고 네.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이 암 치료받다가 굉장히 아파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 네, 주인공분들이 이 치료를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방사선은 이러한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여버리는 네.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기술로는 중입자선은 이젠 정상적인 세포는 가만히 냅두고 그 암만 딱 레이저로 딱 쏘는 거예요. 표적으로. 네. 예. 그래서 중입자선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됐지만 시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일본이나 미국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1억 정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지만 국민건강보험도 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1억 원이나 드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표적 치료를 받으면 좋잖아요. 네. 예전의 치료랑 비교를 해보면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삶의 질이 일단은 중입자선 치료와 표적 치료는 입원을 하지 않아요. 입원을 하지 네, 않아요? 입원을 암에 하지 걸렸는데? 않아요. 네, 암에 걸렸는데 입원하지 않고 통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원을 하셔가지고 그냥 몇 번만 치료만 받으시면은 일상적으로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친구랑 만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가 3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또 알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알약만 먹고 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중입자선 치료는 레이저로 통원을 하면서 쏘면서 이 정상적인 세포는 냅두고 이제 암만 죽이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암에 걸려도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면서 치료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건데 문제는 뭐 1억 원이나 든다고 네, 하니까 단점은 그렇고 이거 지금 국가에서도 보장을 못 받으면은요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새는 메디컬 푸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난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집이 있다면은 집을 팔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네, 없다고 하면은 빚을 져서라도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저렴하게 암 진단은 5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표적 항암 치료를 요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이럴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표적 항암 치료비로 준다 할 경우에는 내가 암 진단 5천만 원도 받고 표적 항암 치료비로도 5천만 원 진단비를 받으면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 좋은 치료를 받는데 받을 때 우리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치료비도 받고 암 진단비도 받고 이것저것 수술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보통 암보험은 암만 보장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대장용종이나 위용종을 뗐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술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보장 내용을 한번 화면 통해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저렴하게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암 수술비도 보통은 내가 암보험을 갖고 있어라고 할 경우에 증권을 보시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최대 많으면 300만 원밖에 없으실 수도 있어요. 요새는 1,000만 원까지도 암 수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 수술비
와 요양병원도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활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양병원 입원비까지 준비가 됐고요. 또한 암 생활비,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암 생활비도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비로 해서 내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암 생활비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좋네요. 예전에는 암보험 하면은 진단비만 딱 떠올렸는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비라든가 생활비 받을 수 있는 보험 두 가지 좀 비교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셔도 이 보험은 암보험은 가입 가능하시고요. 유병자 가입 가능하고요. 네. A사 보험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암 진단비도 5천만 원까지 해서 1억을 만드는 플랜을 짠 거예요. 그래서 A사 보험은 40대일 경우에는 여성분은 4만 원, 그리고 남성분은 3만 6천 원대로 1억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50대일 경우에도 5만 원, 4만 6천 원, 60대, 70세도 이제 6만 원 다 아래로 1억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비보험사일 경우에는 생활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 암보험이 있다, 근데 생활비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암 생활비를 난 준비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비보험사인데요. 비보험사는 40대에는 3만 원, 3만 5천 원, 50대도 4만 원, 3만 8천 원, 70대도 5만 8천 원, 5만 9천 원, 다 6만 원 안으로 1억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와, 1억 원을 준비하는데 6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지금 하나는 일시금으로 딱 5천만 원 받는 거고요. 네. 하나는 매달 받는 거잖아요. 네. 차이점이 분명한 것 같은데 비교 좀 해주세요. 네, A사는 일단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포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갱신형이어서 10년 갱신, 20년 갱신 선택이 가능해서 20년 동안은 그 보험료를 쭉 가져가면서 보장까지 쭉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납입 면제까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암 진단할 경우에는 암만 보장이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수술비까지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보험사일 경우에는 15세부터 80세, 그러니까 연령이 조금 높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생활비를 위주로 나는 할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비보험사, 그리고 또 15년 갱신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15년 동안 쭉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암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도 눈독 들이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민이 돼요. 조소연 전문가님께서는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요새는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A사 보험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A사 그럼 장점을 마지막으로 네. 쫙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생활질환, 일반적인 수술비 또한 가능하고요. 또 표적 항암 치료비를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A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A사 추천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신 암 치료 받으려면은요, 1년에 무려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최신 치료,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일시금으로 5천만 원, 게다가 진단비 5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준비가 가능한데 한 6만 원대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암 수술비도 무려 1,000만 원이나 넣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A사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좀 70세가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매달 생활비를 5년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비보험사도 괜찮다고 하니까 암보험 생각 좀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내게 맞는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조소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한 7, 8년 전쯤에 그 왼쪽 유방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실비밖에 없어서 예. 아프고 나니까 다른 보험이 더 들고 싶어서 가입을 그렇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유방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예. 그 진단비는 그때 가입이 안 됐고요, 암 진단비가. 예. 그리고 유방 쪽을 보장을 안 해준다고 그런 조건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3년 전에 또 오른쪽에 또 유방에 혹이 생겨서 또 수술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해서 그쵸. 혹시 지금 저 상태에서도 암보험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가슴 쪽으로 또 여성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시니까 더 보험이 절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잘 살펴드릴 거고요.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6살이요. 네,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지금 2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는 괜찮으시고요? 보험료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부담이 없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보장을 잘 받고 싶고 암보험 추가되는지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7년도에 다모아 가족사랑보험 가입해 두셨고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그리고 LIG 닥터플러스 건강보험까지 납입되는 보험료 7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7, 8년 전에 그리고 최근 3년 전까지 2차례 양측 유방에 만모통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진단비 가입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쪽에 부담부가 걸리는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암 진단비 가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최현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토대로 제가 주요 보장 내용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고 이어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플랜 제시하는 것으로 제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요 보장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험 2개 가입돼 있으신데요. 첫 번째 보험에서 상해 사망보험금이 500만 원 그리고 일반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각각 500만 원씩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 대중교통 교통상해 사망 3억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후유장애도 3억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특약도 잘 탑재가 돼 있으시고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사망 그리고 일반 상해 후유장애가 각각 1억 원 그리고 질병 사망이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500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골절 진단비 그리고 골절 수술비 각각 30만 원, 2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보장 부분입니다. 암 입원 일당 1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암 수술비 20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기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10만 원, 3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보험이요. 가입하셨는데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유방부가 정기간 부담보가 지금 설정이 돼 있다는 점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바로 이 보험에 대한 장단점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보험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가입하고 계신데요. 가입하신 지 보험 하나는 약 13년이 경과했고 또 두 번째 보험 7년이 경과했습니다. 즉 가입하신 지가 상당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 가지고 남기 20년 그러니까 각 7년, 각 13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80세,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장점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특약이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또한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보험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아주 잘 탑재가 있다는 점, 이 또한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 관련된 기약력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보험 가입하셨을 때 이제 유방부를 부담보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이제 청약을 하셨는데요. 이 부담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담보라는 것은요. 보험 기간 중에 이제 유방부에 어떤 질병을 발생해가지고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특별 조건, 예. 특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보험 기간 중에 유방에 어떤 질병이 걸리셔도요, 치료를 받으셔도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공백이 있다는 점을 제가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암에 대한 이제 보장 이제 가입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마 기약력이 있으셔가지고 암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못 넣으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보장 공백 역시 두 번째 제가 단점으로 좀 꼽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 사망 담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담보들이 가입 금액이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적게 좀 설정이 돼 있다라는 점을 좀 아쉬운 점으로 제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제 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요.
가입하신 두 가지 보험은 이제 가입하신 지 오래됐고 보험도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암보험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가입하시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요. 다른 보험을 통해서 추가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바로 리모델링 플랜으로 연결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보험은요. 손해보험사 간편보험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형 상품입니다. 이 간편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제 보험사에서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통해서 이제 피보험자 즉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서의 질문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표에 이제 질문이 상당히 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서 이제 고지 대상이 포함되는 병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간편보험에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병이 있으신 분이라도 간편보험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유병자, 즉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간편보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요 보장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과 같은 소외감 진단비도 1,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라든지 뇌암 같은 고액 치료비암 진단비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기존에 암 수술비 20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 갖다 수술로 보장성 보험으로 활용하기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제가 추가로 넣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수술하시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400만 원 넣어드려서 총 납입하실 보험료가 약 4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보험 2개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두 번째 보험에서 유방부가 이제 정기간 부담보로 설정돼 있던 이제 보장 공백을 제가 간편보험으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편보험 가입하면서 암 진단비라든지 소외감 진단비 이런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여건이 조금 가능하시면 아까 제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뭐 질병 사망 담보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등 이제 범위가 담보 범위가 큰 보장성 보험을 좀 추가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동안 수술도 하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다모아보험이랑 LIG 건강보험까지 그래도 괜찮대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요. 그동안 병력으로 가입이 어려우셨는데 이게 지금 간편보험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럼 혹시 그 유방암에 걸리더라도 이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새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요? 네, 괜찮습니다. 간편보험에서 유방보는 고지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 유방암이 걸리셔도요, 유방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방암을 포함해가지고요, 이렇게 암 쪽으로 집중해서 간편보험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프시고 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질병도 걱정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보험이라든가 또 이대질환 쪽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보험 생각나는 게 현실입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프기 전에 미리 보험을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수술을 했거나 이렇게 병력이 있으셔도 간편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98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엄마가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하시는데요. 보험 가입하신데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조소연 전문가님, 이렇게 비형간염 보균자분들은 그러게요. 보험 가입 될까요? 일단은 정답은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의무 기록지나 이제 진단서만 있다고 하면은 보균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한도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왕 가입하실 거면 간편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편보험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리고 또 담보들도 내가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팁은 보균자시기 때문에 암이랑 이제는 심장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비형간염 보균자라도 일단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고 간편보험을 준비하시면 더욱더 큰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99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개월 전에 목 주위에 몽우리가 잡혀서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미세침 흡입 검사를 했는데요. 딱 한 번 통원을 했는데 이 사실도 고지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최현천 전문가님, 이렇게 좀 간단한 거는요, 고지를 해야 할까 말까 좀 망설이게 되는데 어떨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요, 이제 청약서 질문표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록 하루만 통원을 했지만요, 의사로부터 진찰 통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하셨고요. 뭔가 좀 이상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세침흡입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처방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만 통원을 했다 하더라도 질문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런 초음파나 검사를 했을 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신다고 합니다. 하루인데 어때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자 살펴보시죠. 자, 10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한 병원에 MRI 기계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돈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입원 실손 의료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넣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최현천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다른 병원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바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원 의료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병원이 지금 다르지만 지금 이제 입원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입원 중에 치료받은 병원에서 MRI 기계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MRI 검사만 한 거기 때문에요. 입원 중에 치료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 바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아,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 옮겨서 검사한 거는 실손 의료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보장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6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